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리스트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튜플이라는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 뒷부분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복습하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자료형은 저희가 배웠던 리스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요소로 구성된 자료형이고요. 그리고 순서와 인덱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도 순서가 존재하고 인덱스가 존재를 했었죠. 하지만 구분되는 한 가지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단 한 번 생성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에 튜플 자체를 삭제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리스트랑 비슷하게 생겼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인덱스들도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인덱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음수 인덱스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각 요소들에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튜플을 어떻게 만들까를 봐주시면 리스트와 또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각 요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는데, 나열을 해주셔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대신에 이번에는 이 괄호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둥근 괄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괄호 없이 그냥 요소들만 쭉 나열을 해주시면 이게 튜플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우선 이민터블이라는 변수에 저는 튜플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괄호를 열어주시고, 당신은 어떠한 요소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는 문장에 이제 각 어절들을 제가 저장을 해봤고요. 각 콤마로 이렇게 각 요소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셔도 되는데, 아예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괄호를 아예 빼먹으셔도 잘 튜플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콘솔 창을 보시면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지 않으셨는데도 만들어진 자료형을 보면, 만들어진 변수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괄호가 생겨서 이것은 튜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이 오른쪽 부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 저희 어디서 봤냐면요. 이거를 저희가 여러 변수에 할당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변수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오른쪽에 쭉쭉쭉 입력하고 왼쪽에도 변수를 쭉쭉쭉 입력하고 했던 걸 배웠는데, 그것도 사실은 튜플을 이용해서 여러 변수에 동시에 값을 저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깊이 이해하실 수는 없고 제가 참고사항으로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튜플을 이미 다뤄봤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튜플의 연산을 또 살펴보면 사실 이건 리스트랑 거의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튜플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덧셈 기호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뮤터블과 이뮤터블을 더했더니 이렇게 이런 앞에 있던 튜플과 이런 뒤에 있던 튜플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튜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튜플 반복하는 방법, 이렇게 별표 써주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뮤터블을 3번 반복하세요 라는 뜻으로 이 같은 원소들이 3번 반복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플의 길이를 알아내는 방법, len 이라는 명령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기까지는 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튜플은 인덱싱,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서와 인덱스가 있다.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튜플 뒤에
이렇게 괄호, 이 꺾인 괄호를 쓰시고 여기 인덱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immutable이라는 튜플 안에 0번째 방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봤더니 u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요. 1번 방에 들어가 봤더니 cannot 이라는 단어가 저장되어 있고, 마지막 방에 들어가 봤더니 element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덱싱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슬라이싱을 보겠습니다. 슬라이싱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 중에 하나씩 이제 생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방까지, 마지막 인덱스 전까지 이제 이렇게 원수들을 가져와라 하는 슬라이싱을 해줬더니 마지막 단어만 빼고 이렇게 단어들이 가져와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전 방까지 가져와라 하면 이제 n이라는 단어 빼고 이렇게 3개의 단어만 가져와진 슬라이싱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리스트와 연산, 그리고 슬라이싱과 인덱싱 동일했어요, 사실. 근데 한 가지 특징 제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변경 또는 삭제를 시도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우리 1번 방에 있는 어떤 원소를 이제 cannot을 can't로 좀 바꿔보겠다 can't로 바꿔보겠다 하는 연산을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1번 방에 할당 연산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꿀 값을 넣어줬는데 타입 에러가 발생했네요. 이 설명을 읽어보니까 튜플에는 이러한 어사인먼트를 실행할 수 없다 하는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엔 0번 방에 있는 값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del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이제 delete라는 의미로써 이제 0번 방에 있는 값을 지워라 이런 코드거든요. 근데 요거를 해봤더니 동일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튜플에서는 이런 이제 어사인먼트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타입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가능하지만 이제 만들고 확인하고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더하고 곱하고 뭐 이런 것까진 가능한데 내용물 자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튜플이라는 자료형은 이제 리스트와 비슷한 요소로 이루어진 자료형이지만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 내용들은 이제 아마 너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론 내용을 가볍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같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습 제목은 이제 메뉴 정리하기입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과제 2가지를 제시를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키오스크에서 관리해야 될 메뉴가 있을 겁니다. 카페라면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노, 라떼, 우선 주스 이렇게까지 해놨고 이런 메뉴들에 해당하는 가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몇 개를 더 팔 수 있는지 이제 재고라고 우선 해두겠습니다. 가격과 재고라는 이런 정보,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받을 때 필요한 기능들을 처리하고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저장을 해둬야 돼요. 이 저장할 자료형을 좀 잘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선 우리 배운 리스트를 이용해서 오늘 요걸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튜플은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했죠. 근데 메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즌 메뉴가 추가되기도 하고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특히 재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그래서 튜플은 적합하지 않은 자료형이고 리스트가 훨씬 적합한 자료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뉴, 가격, 재고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해결 과제, 이제 메뉴판을 출력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실습이 끝나면 이런 창을 콘솔에 여러분이 띄우실 수 있을 텐데, 자, 먼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서 오세요 별다방입니다 하는 인사 메시지를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메뉴판을 이렇게 쭉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메뉴가 있고 얼마고 몇 잔 정도 주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 사용자로부터 메뉴 입력받는 거 했었죠. 그거를 또 실행해서 주문할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는 것까지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일시정지를 하시지 마시고 잠깐 다음 설명까지 듣고 잠깐 일시정지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해결 과제, 메뉴 정리하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리스트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세 가지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리스트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메뉴 리스트라는 변수에 메뉴명들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프라이스 리스트라는 변수에 가격들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인벤토리 리스트라는 변수에 재고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저장해 볼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선은 이렇게만 해보고, 자, 그러면 메뉴 리스트에 들어갈 내용들은 어떤 애들이냐 하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메뉴 리스트에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리스트에는 여기에 있는 값들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리스트에 들어가는 값들은 이 값들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다시 리스트 만드는 거 혹시라도 이제 기억 안 나실까봐 제가 이제 복습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리스트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꺾어진 괄호를 여신 다음에 이 사이에 원소들을 쭉쭉쭉쭉 적어주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리스트에서 인덱싱을 이용해서 원하는 원소에 접근하는 것까지 해봤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실습을 진행할 텐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을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이제 한번 내가 이렇게 코딩을 해볼 거야 하고 이제 코딩을 한 번씩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각자 한번 코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실습 화면을 이제 봐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메뉴 리스트라는 변수에 메뉴명을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메뉴 리스트라는 변수에 할당 연산자는 써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꺾어진 괄호를 여신 다음에 따옴표를 해야지 이게 문자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첫 번째 메뉴였던 아메리카노, 두 번째 메뉴였던 라떼, 세 번째 메뉴였던 주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우선 한 줄만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한 줄만 실행을 시켜보시고, 이 콘솔 창에 잘 만들어졌나 메뉴 언더바 리스트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값이 잘 저장이 됐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제 스파이더의 새로운 기능 하나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우리 여기서 뭐 하는지 자세히 안 배웠었죠. 이 창에 보시면 오늘 좀 우리의 실습에 앞으로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할 탭, Variable Explorer라는 탭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거는 현재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만들었고 변수에 대략적으로 어떤 값들이 들어있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탭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만든 변수 메뉴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메뉴 리스트의 타입은 리스트 타입이다. 그리고 사이즈는 3이다. 그리고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다. 라는 정보까지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네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나중에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내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 놨었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 요 끼를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원하는 변수를 찾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메뉴 리스트 말고 만들어야 될 리스트 두 가지 더 있었죠?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리스트
N은 3,500, 4,000, 4,500 이렇게 가격들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리스트 N은 몇 개였죠? 잠시만요. 10개, 5개, 7개. 인벤토리 리스트 안에는 10개, 5개, 7개의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셀을 이번에 같이 셀 자체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뭐 Shift 엔터나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순간 이 Variable Explorer에 보시면 우리가 만든 변수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죠. 요거를 이렇게 이 네임 위에 있는 이 세모 같은 거를 누르시면 이걸 ABC 순으로 정렬을 할 건데 뭐 이제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이렇게 아니면 타입끼리 묶을 건지 사이즈별로 묶을 건지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에 한번 잘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덱싱을 이용해서 아메리카노 관련된 정보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우선 메뉴 리스트에 0번 방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0번 방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아메리카노라는 값이 잘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프라이스 리스트 0번 방, 인벤토리 리스트 0번 방 요렇게 값을 다 출력을 해보시면 이제 3,500원이다. 10개의 재고가 남았다. 이런 이제 정보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말고 0이라는 숫자 말고 1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1번 방, 0번 방 말고 1번 방에는 각각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라떼는 4,000원이고 5개의 재고가 남았습니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스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다 2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2번 방에 있는 값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스는 4,500원이고 7개의 재고가 남았습니다. 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봤더니 불필요한 숫자의 반복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여기 보시면 00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어떠한 변수로 하나로 좀 퉁쳐볼게요. 그래서 i는 0이라는 코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측상단에 이제 i int 1 값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정보가 뜨죠. 그래서 이 i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 인덱싱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코드를 변경할 수 있죠. 그럼 이 셀을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한 줄씩 실행시켜 주시면 아메리카노는 3,500원이고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제 숫자가 반복이 되지 않는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라떼에 관한 정보에 접근을 하고 싶다 하면 i는 0 부분을 i는 1로만 바꿔가지고 실행을 시키시면 된다는 좀 코드 재사용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스에도 i는 2로만 바꿔주셔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또 이제 주스에 관한 정보에 데이터에 바로 접근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나중에 아마 이걸 다시 복습하고 써야 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해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이렇게도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그럼 두 번째 해결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과제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메뉴판 출력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뉴판에는 어떤 것들이 보여야 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메뉴라고 하는 헤더가 나와야 되고요. 이 구분선이 위아래로 나와야 하네요. 그리고 그 두 개의 구분선 사이에 1번 메뉴 아메리카노 가격 재고, 2번 메뉴 메뉴명 가격 재고, 3번 메뉴 메뉴명 가격 재고 하는 이런 메뉴 문자열이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저희 어떤 걸 배웠었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 어떤 걸 활용하셔야 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문자열 포매팅 배웠습니다. 문자열의 포매팅이라 하면 문자열 안에 빈칸을 남겨두고 여길 나중에 채우겠습니다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수 빈칸을 만들고 정수로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문자열용 빈칸을 만들고 문자열로 채우는 거, 요거 두 개 좀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열에 공백을 추가해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는 코드, 이제 센터라는 거 배웠었죠. 요것도 잘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 다시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코딩을 해보시고 이제 다시 재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메뉴판을 어느 정도 출력하고자 시도를 해보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우선 맨 위에 있는 이 메뉴라고 하는 부분부터 출력을 해볼게요. 그거 너무 쉽죠? 이 부분은 그냥 프린트하고 따옴표 연 다음에 이렇게 괄호 사이에 메뉴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선은 메뉴라는 글자가 나타나긴 했어요. 여기 출력이 됐죠. 근데 우리 예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메뉴라는 부분과 지금 출력된 메뉴라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얘는 우선 가운데에 와 있죠. 가운데에 와 있으면 이걸 가운데 정렬을 잘 시켜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센터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 출력 너비 폭 40으로 정했었죠. 4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출력해 주시면 메뉴라는 글씨가 이렇게 앞에 공백 추가, 뒤에 공백 추가해서 딱 가운데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라는 거 출력해 봤고요. 다음은 구분선이네요. 구분선을 출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이거 저번 실습 때 해봤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프린트 안에 따옴표 하고 하이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이픈 여러 개 적지 않았습니다. 요거 조금 더 똑똑하게 코딩했었죠. 하이픈 곱하기 40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 40개의 하이픈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해봤었습니다. 그럼 우리 위아래로 이렇게 구분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써주시고 이 사이에 여기에 메뉴를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오늘 사실 메인 우리가 좀 도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원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시적인 코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프린트 문 안에다가 사실은 이것처럼 화면만 만들고 싶다면 요거 그냥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이렇게 문자열 출력하면 되죠. 우선 요거 실행 한번 시켜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결과 화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셨어도 저는 우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키오스크에서 우선 시즌 메뉴가 뭐 추가가 된다거나 뭐 가격이 오른다거나 뭐 할인 행사를 한다거나 하면 이 부분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수정과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요. 심지어 재고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거나 뭐 재고를 다시 채워넣거나 할 때마다 계속 이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뭐 이제 9잔이 됐습니다. 8잔이 됐습니다. 7잔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똑똑한 방법으로 포매팅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포맷 아까 복습했던 내용 있죠? 그래서 어떤 용도의 빈칸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걸 먼저 해볼 건데 우선 이 한 줄 예시를 먼저 보면 가장 먼저 이런 1번 하는 번호가 나오죠. 이 번호는 정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수용 빈칸 %d를 만들어 주시고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여기에 해당하는 빈칸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선 한 칸 띄어 써 주시고 우선은 이렇게 해볼게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와야 될 빈칸은 이 메뉴명이 들어가야 될 빈칸입니다. 이 메뉴명 빈칸은 문자열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s를 넣어주시고 또 띄어쓰기 하나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빈칸 여기 %d에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뒤에는 원 붙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이제 몇 잔 넣을 건데 이 몇 잔 안에 이제 정수용 빈칸 %d 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자열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긴 문자열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나중에 이렇게 % 하고서 내용물을 채워줄 거예요. 요거를 우선은 메뉴 포맷이라는 변수에 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한번 값들을 채워볼게요. 프린트문 안에 메뉴 포맷 넣어주신 다음에 % 하시고 여기에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값 우선은 첫 번째 메뉴다 하고 1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메뉴명 아메리카노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이 들어가겠네요. 3,500원. 3,500원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빈칸 몇 잔입니까? 해서 10잔이 들어간다. 요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임시로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럼 근데 요거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우리가 직접 내용물을 채워넣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서 만들어놨던 이 메뉴 리스트, 프라이스 리스트, 인벤토리 리스트를 활용을 해볼게요. 그럼 이 1번 부분은 우선 냅두고 여기 아메리카노 대신 어떻게 바꿀 거냐면 메뉴 리스트에 0번을 넣어주시면 아메리카노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라이스 리스트에 0번 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벤토리 리스트에 0번 방. 그래서 만약에 요거 혹시 이렇게 넘어가서 보기 불편하시면 이 콘솔 창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엔터 치셔도 코드 잘 작동하거든요. 이렇게 엔터 치시면 얘네가 뭔가 이렇게 같은 줄에 있는 것처럼 고려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같은 괄호 안에 줄을 맞춰서 코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실행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맷에 값을 채워 넣어서 출력을 할 수 있구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메뉴, 세 번째 메뉴 출력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바꿔주시고 여기도 1, 2, 1, 2, 1, 2 요렇게 하면
제 메뉴가 출력이 됐네요. 모든 메뉴가 출력이 됐고요.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목표 화면이라고 돼 있던 거랑은 뭔가 조금 모양이 달라요. 그쵸? 그 이유는 우선 지금 정렬이 잘 안 맞아요. 얘는 3,500원과 4,000원, 4,500원 하는 그 라인에 이제 딱 이렇게 가격 라인이 딱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여긴 3,500원 선과 4,000원 선과 4,500원 선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선 이 빈칸들의 크기를 고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포매팅에서 빈칸 크기 설정하는 거 배웠었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우선 메뉴 번호는 우선 한 칸으로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칸 설정하는 거 이 퍼센트랑 이 용도 사이에 이렇게 빈칸 크기 넣어주시면 됐어요. 그래서 한 칸으로 하겠다. 두 칸으로 할까요? 메뉴가 나중에 많아져서 뭐 10자리, 10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하는 이 메뉴명은 우선은 10개까지 한번 칸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아메리카노가 지금 9글자거든요. 그래서 10칸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고,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다 10,000원 이하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뭐 케이크를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 뭐 비싼 메뉴를 추가한다던가 하면, 뭐 이제 10,000원 넘어가는 메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이거를 저는 5자리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 가능한 수량인 재고량은 지금은 제가 10의 자리까지만 해놨는데 이게 카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저는 이제 100 몇 잔, 999잔까지는 그래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3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수정을 하고 같은 셀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뭔가 정렬이 예쁘게 된 메뉴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렬 쫙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니 여기서 좀 조정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나는 메뉴명 한 13자리는 해야 될 것 같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포매팅을 이용해서 메뉴판을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니까 그래도 따라오실만 하실 거라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해결과제 1번, 2번이었고, 우리 최종 목표 화면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최종 코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필요한 게 리스트에 저장한 정보들 최종 코드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메뉴 포맷부터 실제로 메뉴 출력하는 이 부분 필요합니다. 그럼 우선 이 셀을 한번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 이 위아래로 이렇게 메뉴판 출력이라고 잘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이 위아래로 우선 인사를 출력해야 되고요. 웰컴 메시지. 저희는 별다방입니다. 어서오세요 별다방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이후에 메뉴 입력받는 거, 입력받기 하는 부분이 와야 됩니다. 요거는 저번 실습에 있는 코드를 잘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저장되어 있는 이렇게 저번 실습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저희 저번 시간에 최종 코드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걸 복사해서 오늘 실습에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요거를 잘 조합을 해보면 되겠네요. 우선 이 웰컴 메시지 출력하는 부분까지는 위에 그냥 내비둬 주시고, 요 메뉴 넘버 입력받는 부분만 아래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 부분도 이렇게 윈도우 너비 또 여기 다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겠네요. 요거를 활용해서
여기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셀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했던 화면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주문할 메뉴 입력 1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 최종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 이 셀을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변수를 가져오는 걸 누락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게 없어도 이게 이렇게 실행이 잘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위에서 한번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제 메뉴 리스트, 프라이스 리스트, 인벤토리 리스트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종 코드가 진짜 이것만 실행해도 잘 된다라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베리어블 익스플로러에 가셔서 이 쓰레기통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요거는 이제 모든 변수들을 지우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눌러주신 다음에 모든 변수가 삭제되면 이 셀을 다시 실행시켜주세요. 그때도 잘 되면 이 코드는 최종 코드로서 이제 문제가 없는 코드인 거고요. 만약 여기서 에러가 난다 하면 아 내가 지금 어떤 변수를 안 가져왔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코드를 지금 누락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셀 확인 이렇게 실행하시면 필요한 사용한 변수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키오스크를 업데이트 해봤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파이썬과 친해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